안녕하십니까.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포 지도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히 5.18이 43주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LA에서까지 5.18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짓밟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사형장 주변에서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시켜줬는데 손에는 혁수갑을 차고 24시간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형장을 뱅뱅 돌면서 사형수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5.18을 기념일로 지정해 준 거는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5.18이 세계화돼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5.18이 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광주 망월동이라는 묘지에서 제사도 못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5.18 유족회장이었던 정수만이라는 사람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구속됐었습니다. 그 5.18 묘지가 다행히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시고 또 국립묘지로 승격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광주 5.18 국립묘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꾸며놨습니다. 거기는 한국의 아주 성지입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가서 다 참여합니다. 그 정도로 5.18은 우리의 국가기념일뿐 아니라 국립묘지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지로서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18은 사실은 12.12 사태로 군권을 장악했던 신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 그때 당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고 나니까 특히 정서적으로 호남이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미리서 공수부대들을 광주에 파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시위가 격해지자 공수부대들이 광주에 침투해가지고 엄청난 진압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때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한 군인들이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그리고 보병 24단,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사령부, 광주 향토사단인 31사단, 2만 명의 병력들이 광주를 진압했었습니다. 5.18은 사실은
국군 보안사가 기획을 했고 공수특전단이 실행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가 중심이 됐었는데 특히 하나회 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월남전에 파병들을 했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월남전에 파병해가지고 연대장으로 참여했는데 위컴이라는 그때 당시에 미군 중에서 위컴이 파월 월남 부사령관으로 갔었어요. 거기서 전두환, 노태우 이 친구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안면을 익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컴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79년도에 한국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거기서 전두환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신군부에서. 그래서 전두환은 미군이라는 큰 오군을 만나가지고 자신있게 광주를 짓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컴이라는 사람, 한국군 사령관하고 대사는 글라이스틴 대사가 와 있었는데 글라이스틴 대사도 보니까 한국에서 그때 미 백악관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글라이스틴 대사도 광주 진압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보병 20사단은 유엔군이 통제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근데 위컴의 허락하에 보병 20사단이 광주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5.18은 미군이 방조하고 신군부가 일으킨 정권 탈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광주가 희생이 된 겁니다. 특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고 발포를 명령한 적도 없다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건 나 모른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요 5월 17일 날 장세동이 자기 측근을 장세동이가 그 당시에 그 공수특전단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장세동이를 5월 17일 날 미리 광주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특전단이 3공수, 7공수, 11공수 순으로 해가지고 광주에 파병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정호영이가 공수특전사령관이었는데 정호영을 감시했어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12.12 사태에 관여 안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향토사단인 50사단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12.12 사태 때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신군부 애들 보안사에 있는 신군부 출신들이 정호영을 상당히 불신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세동이라는 사람을 17일 날 보내가지고 전반적인 5.18 문제를 기획도 할 뿐만 아니라 전두환한테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홍성률이라는 자기 보안사에 직계부하가 있었는데 거기가 1군단 보안대장이었습니다. 홍성률이라는 사람이 광주 1고 출신이고 해남 출신인데 군대 내에서 대공공작의 1인자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5.18 사건을 공작한 거예요. 편의대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마치 5.18이 북한군들이 개입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 홍성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5.18 기간 동안에 독침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5.18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북한 군들이 파견돼 가지고 일으킨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독침 사건을 유발을 시켰어요. 편의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작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자기들은 발포 명령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자위권 발동 자체가 발포 명령입니다. 5월 21일 날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합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주재했는데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다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월 22일 날 10시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포 명령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결정을 해놓고 5월 21일 날 전두환은 헬기를 타고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연병장에 내려가지고 군 지휘관들을 만나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정오쯤 됐는데 1시경에 전남 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라는 그 메인 스트리트에 10만 명 이상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자리에다 대고 비무장 상태인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그 밝은 대낮 1시경에 집단 발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즉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도 부상자들은 한 300~400명 정도가 부상이 당했는데 전두환이가 광주에 다녀가자마자 집단 발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집단 발포를 하고 나서 최경조라는 보안사 수사국장을 파견해가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광주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폭도대장으로 나중에 잡혔었는데 그거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하고 5.18하고 연결시켜서 광주를 폭동화시키고 김대중이가 뒤에서 시켜가지고 5.18이 발생했다. 이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최경조라는 보안사 수사국장입니다. 그 전두환이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5.18이 격화되자 통제가 안 되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최예섭이라는 보안사 기획처장을 직접 네가 내려가라 해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실에다가 방을 하나 치워놓고 최예섭이라는 보안사 기획처장이 전두환이한테 모든 걸 직접 보고하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5.18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과거에 광주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때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 정보기관하고 또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 사람들하고 해서 5.11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냐면은 5.18 당시에 전투상보, 계엄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다가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문회 때 제출한 자료들이 다 조작이 돼갖고 나온 자료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엄일지라든가 상황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두환 이름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했는데 그걸 조작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 1시경에 집단 발포를 했는데 시민들이 10시에 무장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먼저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로 발포를 했다. 이걸 조작해 놓은 거예요. 상황일지하고 계엄일지를. 그럼 시민들은 몇 시에 무장을 했냐면은 1시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는 후에 10여만 명의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도저히 맨손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초소들을 가갖고 털어서 시민들이 전부 무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천여 정의 총을 가지고 시민들이 무장해가지고 계엄군들하고 대처를 하니까 계엄군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그날 저녁에 전부 후퇴했습니다. 후퇴했는데 5월 21일 날 저녁에 그 무장한 시민들이 3천여 정의 총을 들고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는 40여 군데 정도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그 치안 부재 상태에 있는 광주가 한 건도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신입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반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보호했어요. 그리고 시위자들한테 주먹밥이나 김밥들을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고 주부들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대동정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두환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게릴라전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신한국당 사람들이 강연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노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덮치고 1년 동안 국회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농성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압군 부대장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허삼수, 허화평, 정호영, 이성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전부 다 수백억 이상의 재산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자기 빌딩도 갖고 있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불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5.18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요 보안사령관으로서 11.26 사건 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정승화 그 계엄사령관이었죠. 육군대장하고 또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조 특전사령관 이 세 사람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신군부에들 때. 그게 이제 12.12 사태인데 그래가지고 수경사령관은 노태우가 가서 맡았고 특전사령관은 제 친구 정호영이가 맡았습니다. 이성희가 육군대장을 맡고 전두환이가 보안대장을 하면서 그 이듬해 2월 달에 80년 2월 달에 소장에서 바로 중장으로 셀프 진급을 합니다. 8월 달에는 대장으로 셀프 진급을 해가지고 전두환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주를 학살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신군부의 애들인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고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나는 광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다. 5.18 때 21일 날 광주에 헬기를 타고 갔다는 거를 광주 505 보안대 수사과장이 서인함이라는 사람이 그걸 나중에 증거를 했어요. 5월 20일 날 광주에 내려와서 격려하고 올라갔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부대들은 무력 진압을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큰 부대인 전투교육사령부는 윤홍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사령관을 맡았었는데 5월 21일 날 무력 진압 지시를 하니까 자기는
무력 진압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월 21일 날 그 중요한 날 소준열로 바꿉니다. CH 사령관을. 그리고 황령시 그 당시에 대장이었죠. 황령시가 계엄 부사령관이었는데 광주에 포병학교가 있습니다. 포병학교 교장인 이구호 준장한테 광주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구호 포병학교 교장이 그걸 반대해갖고 엎어섰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리고 31사단 사단장이 있던 정웅 소장도 무력 진압을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전남 경찰국장을 했던 안병하라는 사람도 시민들한테 무력 진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경찰들을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도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곤욕을 치렀었는데 광주 현지에 있었던 경찰 부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광주의 무력 진압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5.18 당시에 지휘체계가 이원화됐습니다. 그 이원화된 거는 서울에서 내려온 보병 20사단하고 공수부대하고 전남 지역에 있는 소위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이쪽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었고 5인 사격을 했어요.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사령부 교도대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11공수 여단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사인이 안 맞아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공수 여단에서 9명의 군인이 죽고 교도대 전투교육사령부 교대도의 그 군인이 1명 죽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총을 들고 군인들한테 대들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5월 21일 날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고 5월 21일 날 저녁에 시민들이 무장을 한 채 하루 저녁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22일 날 전부 무기 해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 학생, 시민 그리고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무기 회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기 달라. 그래가지고 한 3,000정을 무기를 회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원에 있는 제10 비행단에서 그때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었던 김모대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해놨는데 뭘 해놨냐면은 22일 날 저녁이나 22일 날 아침이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보니까 출격 대기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기에다 폭탄 2개씩 싣고 500파운드짜리 공대지 폭탄 2개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력이 있는 모든 전투기들은 비상대기하라, 출격대기하라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게릴라들이 내려와가지고 광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적개심을 갖도록 하고 목적지는 광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광주에서 만약에 22일 날 무기를 해소 안 했으면 광주는 정말 초토화 됐었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폭격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 시민들의 지혜, 이게 광주 시민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22일 날 만약에 무기를 빨리 해소 안 했으면요, 광주 폭격당했어요. 나중에 그 미 정보기관에서 미국에다가 그 보낸 자료를 보니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베트콩 소탕 작전을 해갖고 그 잔인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피해가 컸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광주가 그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광주가 마치 북한 특수군들에 의해서 게릴라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 지만원 씨도 있었고, 또 전두환도 자기 회고록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5월 17일 날 저녁을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확대해가지고 5월 21일 날 집단 발포를 하고 시민들이 무장하니까 군인들이 외곽으로, 광주시 외곽으로 다 후퇴를 했었는데, 광주가 4군데 관문이 있습니다. 전남 화순으로 가는 관문, 나주로 가는 관문, 담양으로 가는 관문, 광산, 송정리로 가는 관문, 4군데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들을 군인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후퇴하면서 그 관문을 다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시위가 광주에서 시 외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비상계엄 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에서 특수군들 600명이 내렸으면은 거기를 어떻게 600명이 뚫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와가지고 5.18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서, 한국에서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녀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5.18 왜곡특별법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그거 제정했습니다. 제정해가지고 지만원을 구속했는데 지금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목사 한 분이, 정광훈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분노해가지고요, 광주 5.18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정광훈 목사 지금 5.18 왜곡처벌법으로 고소해놨습니다. 아마 구속될 거예요. 5.18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5.18이 우리 역사 속에 참 남는 거는 그 시민들의 정신. 5월 26일 날 저녁에 계엄군들이 통보가 왔어요. 5월 26일 자정까지 전남도청을 철수를 안 하면 군 작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큰 소동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서워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젊은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남아라. 근데 한 500명 정도가 전남도청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키고 계엄군들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157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도청 내에서 우리가 지도부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에는 온건파하고 강경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제 가장 그 강경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강경파는 뭐냐?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언론 같은 데서 완전히 폭도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 당시에 구속시키고 또 계엄령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치가 안 되면은 우리는 총을 놓을 수가 없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게 이제 강경파의 입장이었는데, 온건파들은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총을 반납하고 여기서 만세 부르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건파들이 끝까지 안 물러나려고 그래서 총을 들고 가지고 위협해서 다 쫓아내 보내고, 마지막에 투쟁위원회를 재결성해가지고
장기적인 투쟁을 할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손들고 항복을 하고 나갔다면 5.18 투쟁의 역사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17명이 죽었어요. 마지막 날. 그 17명의 죽음이 5.18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5.18이 불의한 세력들, 불의한 권력에 항복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5.18의 투쟁 정신, 이게 5.18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5.18의 투쟁 정신하고 지난번에 시민 정신, 서로 주먹밥을 나눌 수 있는 대동 정신, 이것이 5.18의 정신으로서 길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여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에 제가 총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윤상훈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5.18 마지막 날 투쟁하다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윤상훈의 영혼 결혼식을 박기순이라는 사람하고 시켜가지고 그 영혼 결혼식장에서 백교환 선생이 가사를 쓰고, 김종률이라는 광주의 그 싱어가 있습니다. 김종률이라는 애가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 미얀마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민주화 현장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85개국이 식민지에서 독립이 됐는데, 그 독립된 국가 85개국 중에서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민주화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5.18이라는 건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저하고 만났을 때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자기가 서울법대를 다닐 때 학교에서 모의 재판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판사 역으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신군부 세력들인 전두환, 이희성 이런 사람들을 사형, 무기, 이 중형을 선고하고 윤석열도 도망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5.18의 역사를 누구보다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에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정말 중립지대에서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드시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보수 세력들한테 완전히 지금 얽혀져 가지고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광주로 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기념일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5.18의 역사는 이건 여야를 떠난 겁니다. 특히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는 광주에서 5.18을 세계화시키자, 전국화시키자 해가지고 많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LA에서 5.18 기념식을 한다고 해서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가짜 유공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5.18 가짜 유공자가 있다 이야기가. 그건 일부는 맞아요, 그 이야기가. 5.18 때 광주 시민들 그때 당시에 돌멩이 던지고 시위 안 한 시민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5.18에 다 개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18 10일 동안에 그때 구속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5.18이냐. 5.18 이후에 전두환 퇴진 및 독재 타도, 5.18 진상규명, 이런 것들 각 대학가에서 한 7, 8년 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분신 자살한 사람, 또 데모하다가 체류탄 맞아서 죽은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87년도 6.29 선언 전까지 그때 당시에 구속되거나 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5.18 유공자로 우리가 모시자. 그래가지고 합의하에 5.18 유공자로 모신 겁니다. 그거의 숫자가 한 5,000명 돼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들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5.18 유공자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5.18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법률적으로 묶어놨어요.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계자들도 똑같이 5.18 유공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이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5.18 유공자냐. 그래가지고 가짜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데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5.18의 가짜 유공자 시비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만 가면요, 한국에서는 5.18의 가짜 유공자 빨리 밝혀내라, 또 5.18 유공자 명단을 밝혀라, 이런 시위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나는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정말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전후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로 전 세계 추앙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의 총 매출이 일본전자에서 10개 매출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회사가 154개국이더라고요. 154개 기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입니다.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산업화와 민주화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과입니다. 그래,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우리 선배, 후배 동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5.18이라는 건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매년 행사가 사람도 좀 불어나고 성대히 치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5.18을 기념일로 지정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YS 대통령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요, 전두환 노태우뿐만 아니라 신군부 세력들을 그 양반이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기념일도 그 양반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5.18 국립묘지도 YS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5.18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한국 뭐 정치 돌아가는 것 잘 알겠지만은
한국에는요 지금 심리적인 내전 상태입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지역 갈등, 요즘에는 뭐 빈부 갈등, 젠더 갈등까지 겹치면서 갈등 공화국이 됐어요. 우리 교포 사이에서만큼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영남 호남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정말 여기서 모범적으로 우리 교포들께서 같이 손잡고 가시면서 한국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소리도 내세요. 이제 우리 교포단체들이 많잖아요 지금. 난 참 기가 막혀요. 광화문하고 서초동에서 폐갈 나가지고 말이죠. 편싸움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LA 교민단체에서만큼이라도 정말 갈등 없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8 행사도 다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기회되면 이제 나중에 초청이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한번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